안녕하세요. 언론전공 3학년 조아라입니다. 제 발표 주제는 이태리 타올, 때밀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발표는 먼저 때밀이의 사전적 의미와 역사, 두 번째는 한국과 세계의 목욕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때밀이 붐에 대해 알아본 뒤 때밀이를 세계화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인이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의 것을 버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때밀이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때밀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몸에 있는 때를 밀어 씻어내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사람의 때를 밀어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같은 때밀이는 통계청과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직업군에 목욕관리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때밀이는 이태리 타월이 만들어지면서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김필곤과 김원조가 만든 이태리 타월은 부산 직물공장에서 1967년 처음 생산됐습니다. 이태리 타월은 비스코스 레이온 원단으로 제작됐으며 이 원단이 이탈리아제였기 때문에 이태리 타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목욕 문화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밖에도 때밀이와 함께 이루어지는 마사지나 시원하게 때를 밀고 3, 4, 5 찜질방에 모여 땀을 빼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즉 한국의 목욕 문화는 목욕탕과 스파나 온천, 찜질방까지 복합적인 목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목욕 문화에 대해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1학년 한성아 학우를 인터뷰하였습니다. 목욕 관리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냥 일반적으로 때밀이라고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목욕 문화를 세계화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갔을 때 서로 등을 이렇게 밀어주고 함께 들어가서 대중목욕탕에 들어가서 친목 도모를 하는 걸 좋지만 그냥 외국인들 눈에는 좀 낯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국의 문화에 걸맞게 이렇게 좀 바뀌어서 세계적인 상품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세계의 목욕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목욕 문화는 중국, 일본, 필리핀 등 가까운 나라는 물론 영국, 미국, 이집트까지 널리 전파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라별 목욕 문화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목욕 문화입니다. 일본인은 세계에서 가장 목욕을 많이 하는 민족으로 유명한데요. 일본인 단체 관광객들이 호텔에 투숙하면 데워놓은 뜨거운 물이 모두 동이 나기 때문에 프랑스의 한 호텔 관계자는 골머리를 앓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인에게 목욕이란 신체를 청결하게 하는 위생수단일 뿐 아니라 하루의 일과를 마친 뒤 피로를 풀고 정신을 새롭게 가다듬기 위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일본인에게 목욕이란 하루의 시작보다는 마지막과 어울리는 것으로 일본인들의 입욕 시간은 보통 저녁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침에 목욕을 하면 게으르고 서칠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대중 목욕탕도 대개 오후 4시부터 11시경까지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대부분 개인 주택에 목욕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 목욕탕의 수가 갈수록 줄고 있으며 현재는 사양업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일본의 디자인 목욕탕 아이러브유입니다. 일본에서 따뜻한 물을 말할 때 유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응용해 목욕탕 이름을 아이러브유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또 일본의 아티스트인 오오다케 신노우가 실제로 입욕이 가능한 미술시설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나오시마의 입구인 미야노우라 항구에 만들어진 입욕 가능한 미술 목욕탕입니다. 이곳은 아이러브유의 내부입니다. 이곳은 목욕탕 내부입니다. 1300년 전만 해도 남녀 혼욕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목욕탕은 대부분 벽 하나로 두고 남탕과 여탕으로 나뉩니다. 다음은 중국의 목욕 문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각 가정의 욕실이나 대중 목욕탕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물이 귀했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중국의 물값이 맥주값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로 몸을 씻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욕실이 발달하지 않은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건조한 대륙성 기후는 가뜩이나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몸에 자주 물이 되는 것이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목욕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역시 경제 성장과 함께 목욕 문화가 하나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일반 목욕탕도 없고 모두 사우나인데요. 중국의 사우나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시설도 훌륭합니다. 사우나와 안마를 앞에도 값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에 여행 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사우나는 우리나라 찜질방과 비슷한 시스템인데 대개 10,000원 정도면 괜찮은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숙박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괜찮은 시설입니다. 또 한 번의 입장으로 24시간을 머무를 수 있고 식기세사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서민들은 아직까지 목욕을 위해 돈을 지불한다든가 자주 목욕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적지 않은 가격에도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욕 문화들은 중국의 목욕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던 외국인들로부터 시작하여 차츰 중국인들에게도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국의 목욕 문화에 대해 한림대학교 중국학과 1학년 이정은 학우를 인터뷰했습니다. 중국의 목욕 문화는 어떤가요? 우선 저는 중국에서 3년 동안 유학생활을 했는데요.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청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쓰는 편이고 사우나방도 많이 갑니다. 그에 따라 지금 현재 중국에는 사우나방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제 중국인 친구 중에는 비교적 임금이 높은 목욕관리사에 지원하겠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국의 목욕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스입니다. 2000년 전 유럽을 호영했던 로마인들이 바스가 가진 독특한 환경을 발견하여 이 작은 도시에 거대한 목욕탕을 만들고 온천욕을 즐겼는데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온천에서 솟아나는 물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넘버원입니다. 바스는 영국에서 하나뿐인 자연 온천으로 이곳은 영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인 웰빙 도시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로마바스입니다. 그 거대한 목욕탕이 바로 바스의 대표적인 명소인 로마바스입니다. 당시 목욕탕은 로마인들에게 일종의 사교의 장이었다는데요. 따라서 로마바스 옆에는 펌프룸이라는 사교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스 지역의 온천수는 블라드 황태자의 나병을 치료하였으며 병환으로 고통받던 엘리자베스의 1세의 원기를 회복시켰고 제임스 2세의 왕비로 하여금 황태자를 잉태하게 하였다는 등 수많은 치유의 역사와 전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스 지역의 온천수는 중세 대중들이 지니고 있던 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 로마인들의 정숙한 목욕 문화를 유연하고 개방적인 것으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필리핀의 목욕 문화입니다. 필리핀은 무척 더운 나라인 만큼 자주 샤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 아침 시골길을 지나가다 보면 공동 우물가에서 물을 뒤집어 쓰고 몸을 씻거나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과 아이들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옷은 입은 채로 씻는데 어떤 곳은 마치 길거리 목욕탕처럼 많은 사람들이 샤워를 두르고 차례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도 때로는 뜨끈한 탕이 그리울 때가 있어서일까요? 최근 들어 필리핀 역시 곳곳에 대중목욕탕이나 사우나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안마와 식사까지 가능해 인기몰이 중입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공항 근처에 웬샤 스파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은 물론 스파와 마사지, 샤브샤브 등의 음식까지 제공됩니다. 위치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관광객들에게는 편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필리핀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인기 명소입니다. 이처럼 때밀이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07년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식 때밀이는 환상적인 미용법으로 세계인의 미용 문화를 바꿔놨습니다. 또한 국내 특급 호텔 스파에까지 한국식 때밀이가 도입되는 역수입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일본인이 한국에 와 원정 때밀이를 즐겼다면 요즘은 때밀이 기법이나 문화 등을 일본으로 직접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에 보는 한국식 때밀이나 목욕관리사를 구한다는 중국의 인력 채용에 대학생 2,000명이 몰리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아르바이트 1시간에 6에서 7위안입니다. 하지만 목욕관리사는 시간당 58위안을 벌 수 있어 최근 떠오르는 직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때밀이를 세계화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우선 때밀이의 차별화입니다.
날씨가 더운 나라와 추운 나라, 즉 나라별, 지방별, 날씨의 특성에 따라 때밀이 기법에 차이를 둔 때밀이를 개발 및 수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중탕 전파입니다. 한국 특유의 공동체 정신인 함께라는 의미를 전파해 사우나를 친목 도모장으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 서로 등을 밀어주는 문화도 함께 전파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찜질방 음식입니다. 식혜, 수정과 맥반석 계란, 미역국, 비빔밥은 대표적인 찜질방 음식입니다. 이처럼 목욕문화뿐만 아니라 사우나 내에서도 먹는 음식도 함께 전파하면 한국의 음식까지 전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질적인 때밀이 문화의 전파였다면 생각을 조금 달리해 목욕관리사의 인식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욕관리사의 직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인식 변화를 위해 홍보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또 목욕관리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원정 때밀이와 때밀이 기술 수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등 때밀이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에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정 때밀이 문화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원정 때밀이를 오는 나라에는 때밀이 기술을 수출해 때밀이를 세계화 상품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때밀이의 세계화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